면허가 취소된 치과 의사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며 면허를 재신청했지만 보건복지부와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취업이 불법 의료 광고를 자행하고 있는 마케팅 업체에도 제재에 나섰습니다. 전국의 보건소와 학교에 설치된 구강보건시설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치대 진학을 노린 입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일 신보TV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치과 의사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며 면허를 재신청했지만 보건복지부와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치과 의사 A씨가 낸 면허 재교부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A씨는 치과 직원을 추행하고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2019년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졌지만 A씨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는 의료법 조항 등을 들어 면허를 다시 재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형사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범죄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닌 만큼 면허 취소 사유가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취업이 불법 의료 광고를 자행하고 있는 마케팅 업체를 상대로 제재에 나섰습니다. 아울러 마케팅 업체에 전적으로 의료 광고를 맡긴 치과라도 불법 의료 광고 신고 땐 책임을 면피할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취업 개원 질서 확립 및 의료 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가 최근 다수 불법 의료 광고를 게재한 마케팅 업체를 고발했습니다. 해당 마케팅 업체는 무분별한 마케팅 수법 외에도 의료 광고를 통해 개인 정보를 수집한 후 데이터를 대가로 받고 치과 의사나 병원 등에 넘겼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취업은 불법 의료 광고 게재 및 적발 시 마케팅 업체에 전적으로 의료 광고를 맡긴 치과에도 책임 소재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윤정태 특위위원장은 마케팅 업체에 맡겨 무분별하게 불법 의료 광고가 성행하는 행위를 바로잡고자 고발하게 됐다며 향후 이와 유사한 위반 사항이 취업에 신고가 들어오면 계속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의 보건소와 학교에 설치된 구강보건시설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취업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발간한 2022 한국치과의료연감에 정리된 전국 구강보건시설 인프라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5년과 2022년까지 전국의 구강보건시설 수는 2015년 760개소에서 지난 2018년 952개소를 기록하며 대폭 늘어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596개소로 지난 7년간 21.5% 감소하는 등 이전 수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또 지난 7년간 보건소 구강보건실 수는 179개소에서 128개소로 28.5%,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수는 409개소에서 293개소로 28.4%, 초등학교 양치시설은 70개소에서 58개소로 17.1% 감소했습니다. 그 밖에 특수학교 구강보건실은 51개소에서 49개소로 소폭 감소했고 보건소 구강보건센터는 51개소에서 68개소로 소폭 늘어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치대 진학을 노린 입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총선 전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의대 증원 이슈가 지속되자 의대 정원을 기대했던 최상위권 학생들은 물론 새롭게 치대 입시를 노리던 상위권 학생들도 쉽게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수시 모집 접수가 5개월가량 남은 상황에 더해 곧 각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이 확정되는 만큼 조속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학부모는 치대를 준비하던 아들이 의대를 고민해 본 게 불과 한 달 전이라며 의대 증원은 우리 자녀와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 하루하루 뉴스를 찾아보게 된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모 입시 전문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정부가 대학 측에 선택권을 준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혼란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당뇨와 고혈압을 앓던 환자가 발치 치료 후 사망해 치과 원장이 형사재판에서 금고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민사소송이 먼저 이뤄져 치과 의사가 유가족에게 1억 2천만 원가량 손해배상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기소된 치과의사 A 원장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원장은 지난 2018년 60대 환자가 치아 신경치료를 한 뒤 발치했으나 농양이 발생 응급실로 이송됐고 폐렴에 의한 경부, 심부 감염으로 끝내 사망했습니다. 이와 관련 재판부에서는 진료기록 감정 촉탁 등을 통해 그간 치과 측이 환자에게 처방한 항생제는 모두 아목시실린 계열의 항생제였음을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재판부는 환자 사망의 원인이 된 감염은 우측 상악 잇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은 부위로 보이는 만큼 발생한 감염이 제대로 치료 또는 관리되지 않아 발생한 결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2주의 학술 동향 소식입니다. 서울시 치과의사회가 오는 6월 7일부터 9일 시덱스 2024 국제종합학술대회를 코엑스에서 개최합니다. 오스템홀소가 오는 6월 8일과 9일 양일간 임상교정연수회를 오스템 마곡사옥에서 개최합니다. 네오바이오텍이 오는 6월 8일 2024 네오 아카데미 임플란트 컴플리케이션 세미나를 부산에서 엽니다. 대한치과 이식 임플란트 학회가 오는 6월 8일 2024 디지털 핸즈온 아카데미 실전 구강 스캐너 마스터하기 세미나를 오스템 임플란트 마곡센터에서 개최합니다. 아시아 턱 관절 학회가 오는 6월 15일 제23기 연수회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엽니다. 치의신보TV에서는 초저수가 표방 및 이벤트 치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치과의사 또는 스텝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해 주신 분께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차원의 철저한 익명이 보장되며 소정의 사례를 드릴 예정이오니 치과계 구성원 여러분의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치의신보 지면 그리고 치의신보 학술행사 일정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치과계 영상 정보를 원하신다면 화면 왼쪽을 클릭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치의신보TV 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